(1967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가격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가격은 1975년 건설교통부 통계 이후이며 주택 가격은 1987년 국민은행 통계 이후입니다. 전년 대비 퍼센트로 나타내었습니다. 표에서 빨간색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며 파란색은 서민 주거복지 대책입니다. 자료는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국민은행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967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 1월까지입니다. 발표한 부동산 및 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총 5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은 31건이었으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정책이 11건이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규제와 세금, 공급 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을 진정을 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하면 손쉬운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규제 완화를 택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덩달아 토지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옵니다. 69년도에서 70년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7년도에는 서울에 지하철 2호선 착공 발표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시면 70년대 말에 78년, 79년 이쯤 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 건설 기술자들이 중동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중동에 열기로 해서 중동 특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을 하게 되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화공업도 육성이 되게 되고 고도 성장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그 자금들이 굉장히 주택, 토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요 그래프에 보시면 89년, 88년, 89년 이 타이밍입니다. 이 후반에는 80년대 후반에는 삼저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해서 굉장히 흑자로 경제가 돌아서게 됩니다. 86년에서 88년 이 사이에는 3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0.76%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연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7년도에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 규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78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집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개편합니다. 30%에서 50% 그리고 재산세도 개편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78년도 타이밍입니다. 굉장히 집가도 상승을 많이 했고 경제 호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년도에 가서 경기가 다시 내리막으로 해서 침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양도세를 5에서 20% 인하를 하고 대단위 서민주택도 건설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서 양도세 탄력세율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1년도에 주택 경기 활성화 조치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분양가 통제 일부 해제를 하게 되는 타이밍이 이때 타이밍입니다. 1982년도에 부동산 등 당면 경제대책을 1월 14일 발표를 합니다.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연장을 하고 주택자금 지원 및 주택금융을 개선을 하며 주거지, 토지 형질 변경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경기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합니다. 취등록세 30% 감면, 미분양주택 공급 대상도 확대를 시켜줍니다. 해서 82년도에 조금씩 이렇게 다시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타이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2년도 말에 주택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83년도 보겠습니다. 83년도에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가세 표준을 적용하고 부동산 소개업을 허가제로 채권 입찰제를 시행합니다. 25.7평 이상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 정책도 세우게 됩니다. 토지 및 주택 문제 종합 대책이라 해서 토지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고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단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도 발표를 합니다.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 고시, 개인별 토지 보유 실태 조기 전산화를 시킵니다. 85년도에는 다시금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해서 85년도에 9월 달에 고용안정 및 주택건설 촉진 방안으로 해서 공공과 민간의 토지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분양가 지역별 차등제를 줍니다. 그리고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금융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86년도에는 주택 경기 촉진 방안으로 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연장을 합니다. 1.6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시점이 86년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는 다시금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7.1%로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6년에서 1988년도까지 3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0.76%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도 보시듯이 80년대 후반에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해서 흑자 경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렸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200만 호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90년 4월 13일 21%의 상승 요인이 있는 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90년도에 나온 정책을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부동산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해서 임대료 분쟁 조정 신고센터 설치하고 전세금 부당 인상 5년간 소급 과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서 등기 의무화 도입, 증여세 강화하고 토지 신탁제도 도입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시점이 90년 4월 13일입니다. 5월 8일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서 대기업의 토지 가다 보유를 억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이내 처분하게끔 합니다. 기업, 금융기관 부동산 신규 취득을 억제하게 됩니다. 1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토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대기업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명의로 해서 실명제가 아닌 명의 신탁 형태로 해서 토지를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해서 다시 가격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92년도가 되어서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시키고 실명을 등기하는 의무화시키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기업 임원 6,000명에 대해서 투기조사를 하고 유휴지, 가태료 부과, 강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한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 당시에는 마이너스 12.4%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이 됩니다. 98년도에 IMF 때는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활성화 자금 지원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 이런 쪽에 규제 하나 부양을 시켜주는 대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가 자유화, 양도세 한시적으로 면제, 토지거래 허가를 신고제 폐지하고 허가제 신고제,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재개발사업 기금 지원하고 중도금 추가 지원, 민영주택 분양가 자유화, 민영주택 분양가 추가 자유화, 양도세 한시 감면 범위를 확대시켜서 부양책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양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구조조정 여파도 있었고 그러던 부분들이 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은행들이 IMF 이후에 주 수익원이었던 기업 대출이 감소하자 주택담보 대출 비중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요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해서 투기자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해서 3월 6일 날 투기가열지구 분양권 전매 요건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하고 서민주택 안정화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가열이 되어 있던 이런 타이밍입니다. 서민 안정대책은 많이 완화시켜줍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 100만원 건설, 세입자 보증 한도를 확대시키는 그런 대책을 펴게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서 다시 하향선에 들어갔었고
이때는 또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다시 한번 금액을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을 맞게 됩니다. 이때가 2004년부터 해서 2005년, 2006년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규제나 또 공급을 늘리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되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항상 10년마다 변곡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89년도 200만호 공급 시점입니다. 물론 87년, 88년 이전에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시점이었고 주택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은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건설, 그리고 IMF, 그리고 2008년 리먼 금융사태, 그리고 2020년 지금이 또 하나의 많은 변곡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금리가 0.75%로 내림으로 해서 유동성 자금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규제나 또 다른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 주택을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967년부터 7년 1월까지 40년간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든지 경기 상황을 열심히 살펴보시면 이익을 날 수 있는 투자,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